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던 내용들은 지역 공동자원과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 내용들은 비슷하겠지만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 제주 같은 경우에 특히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한 특정 누군 개인이나 어떤 특정 주체, 뭐 정부나 뭐 지자체 혹은 아니면 민간, 대학, 뭐 전문가, 주민,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개인의 파편화되고 맞춤형으로 이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틀에 갇혀서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거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식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이제 사회혁신센터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문제들을 주민이 좀 주도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사람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말하고 싶은 철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커먼즈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리빙랩이라는 방식,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플랫폼이라는 형태. 이 내용들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한 것들이 결국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것들, 그다음에 사람과 사회를 잇는 것들, 그리고 플랫폼 역할이 담겨져 있는데, 앞서서 아까 남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처럼 결국은, 그리고 이승원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실제로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디자인 요소 혹은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에다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보니 가장 첫 번째가 이 실생활 기반이라는 것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원탁 회의를 하건 어떤 공론화를 하건 하면 자리에 모이면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면 사실 내가 교통 문제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나의 어떤 작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가 단데, 그런 자리를 몇 번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작 내 주변에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주차 문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이제 작은 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나도 관심이 생기고, 그게 해결이 됐을 때 진짜 내가 이거 해결이 됐나라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관심을 붙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실생활 기반,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의 수용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수용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이 디자인 프로세스 혹은 이제 지역 문제 프로세스를 바꾼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결과 중심이나 혹은 아니면 예산 중심의 어떤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줄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했던 수많은 그런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실험이나 관찰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게 실험을 했을 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문제 정의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앞에 있는 그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들은 이 디자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지역 발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 요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떠나서 이 프로세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찰, 실험, 협력, 공유라는 네 가지 프로세스 디자인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는 아니고 프로세스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험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관찰로 갈 수도 있고, 공유에서부터 해서 다시 관찰로 가거나 관찰에서 다시 협력으로 가거나, 이게 사실은 그 순서에 상관없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 단위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 어떤 예시 중에 이 생활공론이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활공론,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해 놓거나
그걸 가지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논의들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정책화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변화를 반영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정책화시키는 단계로 올라가면 주민이 참여했다, 주민이 주도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사실은 본인들이 이게 참여했다, 이게 나한테 뭔가 효능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어떤 내가 아이디어가 소비됐다 아니면 나의 의견들을 전달했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은 한 2번, 3번 나가다 보면 더 이상은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경험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 만약에 20명의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20개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개의 질문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질문들을 좁혀 나가고 그분들끼리의 질문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문들을 좁힌 걸 가지고 1차, 2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3차까지 거친 다음에 그 질문의 좁힌 내용을 가지고 디자이너들, 전문 기획자들, 디렉터들, 그리고 시민 디자이너들, 시민의 어떤 그냥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실제로 이게 행정에 접근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나 안 했나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직접 던진 질문이 실제로 내가 직접 실행까지 해보는 그런 효능감 있는 그런 성공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이게 나한테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반복 경험이 돼서 다음에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소비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나의 어떤 아이디어나 나의 어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저 역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작년에 시민들이 한 20개 질문에서 출발했던 내용들이 시민들이 질문을 4가지로 좁히고 그 4가지로 질문을 좁힌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디자인을 적용하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좁혔다 보니 시민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좁힌 어떤 동의가 됐기 때문에 내 의견이 소외됐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4가지 캠페인 중에 하나를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관광객 대상으로 한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는 렌트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릴 데도 없고 쓰레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다 보니 길거리에 그냥 먹고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관광객이 많은 그런 지역에 혹은 아니면 렌트카가 있는 주차되어 있는 곳에 이제 한 봉투 챌린지라고 해서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같이 걸어서 거기다 걸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이 쓰레기 봉투 안에 한 봉투만 쓰겠다.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 쓰레기 봉투 안에 내가 넣어서 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식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텀블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텀블러를 여러 가지 이제 텀블러가 일회용품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텀블러를 10개, 20개씩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텀블러를 하나로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저희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배변은 잘 치우는 어떤 인식이 개선돼 있는데 마킹이라고 하는 그런 소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냥 이제 길거리 가다가 혹은 이제 그런 풀숲에다가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공원에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물로 이제 씻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다수병에다가 이 디자인 요소들을 삼다수병에 걸어서 3분의 1은 주인이 마시고 3분의 1은 반려견에 주고 3분의 1은 마킹을 지우자라는 어떤 가벼운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많은데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그로 인한 차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N년차 도민입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이제 저는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뭐 5년차 도민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부모 세대 때 이세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60년차 도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진행했는데 제가 이 캠페인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이 캠페인이 훌륭해서 제가 소개드린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개인의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간 어떤 캠페인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캠페인을 수행해 봄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완전한 해결은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해결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도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올해도 진행해서 이제 어메니티들을 이제 그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 어메니티들이 쓰지 않아서 사실은 소비하게 되고 대부분 다 일회용품들을 다 이제 가져오기 않다 보니 이런 것들이 소비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를 줍고 난 다음에 그런 장갑을 버리는 거라든지 택배 상자를 정확하게 배출하자 하는 이런 테이프를 정확하게 제거하자라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마스크에 대한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이 표정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30km의 보행 안전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공원이 있지만 이제 의자가 부족한 문제를 갖다가 좀 제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의자를 놓는 방식이라든지 별 그 대단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정말 훌륭했던 것들은 시민들이 개인의 그냥 정말 일상의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서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 관련된 시민 디자이너 혹은 아니면 관련된 기록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가진 어떤 이런 것도 가능해요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 디자인 요소라는 게 되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 효능감을 주는 것들이 되게 유의미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했고 이제 공항에서도 이런 캠페인들을 이제 관광객 대상으로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들을 이제 좀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했던 교통 문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특히나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제 센터가 위치한 이제 원도심 주변을 반경 이제 한 5km 정도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차는 뭘 타는지 차를 유지하는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 주차는 어디다 하는지 주말에는 누가 쓰는지 그 보험료는 얼마나 내는지 차종은 뭔지 이런 되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카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용 편익이 너무 높아서 한 달에 60~70만 원 이상의 어떤 비용을 갖다가 주지 않은 이상 차를 안 쓰기 힘든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해 보면 결국 그 정도로 자동차의 이용이 편리한 어떤 지역인데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했을 때 차를 쓰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차를 단계별로 좀 줄이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카 방식들을 실험해 본다거나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쓰고 외근 나거나 차를 이제 좀 덜 쓰는 방식, 좀 덜 타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거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앞으로 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시민들과 그다음 전문가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별 고민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죠. 꼭 디자인이라는 게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광범위하게 쓴다면 그 프로세스 설계가 너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바는 이 GGG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내용들이라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가구의 어떤 배송이나 운송이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가구를 구매하려고 하면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제주도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좀 착안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CNC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3D 프린터기가 너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배치가 된 편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CNC 머신의 어떤 실생활 용도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CNC 머신이 오픈 소스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설계 도면을 넣고 그거를 이제 나무 원장을 설계 도면대로 잘라서 그거를 조립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 설계 도면이 오픈 소스 방식으로 전 세계에 이제 공유가 되어 있고 그게 상업적으로 쓸 때 혹은 뭐 비영리로 쓸 때 개인이 올릴 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공유 자원으로서의 활동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회혁신 이 센터의 역할을 하는 소토엠 센터 역할에서 이 커먼지의 사람들의 어떤 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CNC 머신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제주의 어떤 가구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CNC 머신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하는 가구들, 수요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도 하기도 하고 그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목공 전문가들의 준 전문가들도 이제 모아서 좀 더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흔히 이제 이 목공을 제주 지역에서 이제 이 가구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가구들, 그다음 내가 원하는 가구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나무 원장을 CNC 머신을 활용하면 최대한 이제 이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이 설계 도면을 자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설계의 도면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이제 오픈 소스 방식으로 이제 공유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 그다음 제주도에 문제가 되는 가구에 대한 유통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자 하나의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지하 2층 공간에 아마 그 공간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CNC 머신이 있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협업 공간들과 협업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어떤 그런 사례 내용들은 한 이 정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이 사업이 지금 띄워놓은 장표에 있는 사업이 저희 센터가 2년 전쯤에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사업입니다. 제주로 만난 사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 특별해서라고 지금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얘기를 전달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핵심이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부여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들이 특정 누군가가 전문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 바텀업 방식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서 되게 힌트를 얻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비영리 단체에 있거나 민간에 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을 때 항상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가면 그 사람들이 또 나와 있고 저 사업에 가도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활동을 하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주도의 일반 도민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이나 방식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였거든요. 문턱을 낮추는 거였어요.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조건이 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금액이 좀 작은 범위이긴 했지만 다른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산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문턱을 개인도 신청할 수 있게끔 낮춰준 그 방식 하나로 앞에서 우리가 막 어떻게 사역 실의 방법, 관찰, 협력 어떻게 할지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 그 다음 문제였던 거예요. 1차적으로 보통의 주민들이 일단 모여서 관심을 가져야 그 다음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점검해보든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 가장 유효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과 그다음에 혹은 아니면 여기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정과 협력하고 행안부 사업을 받아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방안에서 한 걸음씩 이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저는 이 지역 사회를 혁신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과 디자인 문제들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제도를 바꾸거나 우리가 거창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 이전에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들의 문턱을 낮추는 거 하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너무 몸소 체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이것으로 사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